태주는 검은 상복을 벗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해숙이 떠난 지 사흘째였다. 빈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현관문을 열면 아내가 반겨주던 그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준영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시죠.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태주는 아들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태주는 짐을 챙기며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들 내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쓸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아들의 차에 올랐다. 준영의 집은 깨끗하고 넓었다. 며느리 유리나가 현관에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주는 그 미묘한 온도를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폐 끼칠게. 최대한 조용히 지낼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유리나는 짧게 웃으며 안방 옆 작은 방을 가리켰다. 여기 쓰세요. 방은 생각보다 좁았다. 창문도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태주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다. 유리나가 밥과 국을 내왔다. 반찬은 4가지였다. 준영과 유리나 그리고 초등학생인 손자 시우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국을 떠 입에 넣었다. 맛있구나. 유리나는 대답 없이 자기 밥을 먹었다. 태주는 반찬을 집으려다 말았다. 김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가 먹으면 모자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밥에 국만 말아 먹었다. 준영이 아버지를 보며 물었다. 아버지, 반찬 드세요. 괜찮다. 배가 별로 안 고프구나. 태주는 거짓말을 했다. 밤이 되었다. 태주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방에서 준영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벽이 얇아 내용이 들렸다. 당신 아버지,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유리나의 목소리였다. 준영이 낮게 대답했다.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혼자 두면 안 돼. 유리나가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야죠. 태주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소리나지 않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다. 유리나가 일어나기 전에 끝내고 싶었다. 그릇을 닦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유리나가 식탁에 밥을 차렸다. 태주는 마지막에 나와 앉았다. 준영과 시우가 먼저 먹기 시작했다. 태주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유리나를 보았다. 설거지 해뒀다. 유리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밥만 먹었다. 태주는 마음이 무거웠다. 자기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오후가 되었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유리나가 청소기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태준이 앉은 소파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비켜줄게. 유리나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다. 태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 태주는 부엌 앞에서 서성였다. 뭐 도와줄 거 없나? 유리나가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태주는 물러났다. 자기가 부엌에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았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오늘도 반찬은 4가지였다. 태주는 밥과 국만 먹었다. 반찬을 집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태주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때 준영 부부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매일 눈치 보는 거 이제 지겨워요. 유리나의 목소리였다. 당신도 불편하잖아요. 준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아버진데. 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자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다. 유리나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유리나는 여전히 차갑게 밥을 내놓았다. 태주는 밥 반 공기만 먹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많이 먹으면 폐가 될 것 같았다. 준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편하게 지내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오후에 태주는 산책을 나갔다. 집에만 있으면 유리나의 눈치가 보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아내가 그리웠다. 혜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하나. 눈물이 났다. 70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었다. 집을 정리하며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줬다. 연금만으로는 혼자 살기 어려웠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유리나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디 가셨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산책 좀 하고 왔다. 유리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이 차가웠다. 태주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 집에서 자기는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눈치 보며 사는 짐이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반찬이 3가지뿐이었다. 태주는 밥에 간장만 찍어 먹었다. 준영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반찬 드세요. 괜찮다. 입맛이 없구나. 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리나는 계속 휴대전화를 보며 밥을 먹었다. 태주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다. 잘 먹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다. 유리나가 막았다. 제가 할게요. 태주는 물러났다. 자기가 하는 설거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밤이 되었다. 태주는 방에 누워 있었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부엌에 나가 뭔가를 먹을 용기가 없었다. 유리나가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됐다. 그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더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주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아침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유리나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냈다. 그래야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유리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태준이 한 일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태준은 밥을 반 공기만 담았다. 국도 반만 따랐다. 반찬은 아예 손대지 않았다. 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괜찮다. 요새 소화가 안 되는구나. 준영은 더 묻지 않았다. 유리나는 자기 밥만 먹으며 태준을 보지 않았다. 태준은 빨리 밥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오전에 택배가 왔다. 태준이 문을 열어주려 했다. 유리나가 먼저 나와 문을 열었다. 제가 받을게요. 태준은 뒤로 물러섰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았다. 유리나는 택배를 받고 문을 닫았다. 태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시계 소리만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태준은 나갈까 망설였다.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가기가 꺼려졌다. 유리나가 점심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한참을 기다렸다. 거실이 조용해지자 방문을 열었다. 식탁에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다. 태주는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밥을 삼켰다. 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을 뿐이었다. 오후에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시우가 밝게 인사했다.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학교 재미있었니?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시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태주는 그림을 보며 칭찬했다. 잘 그렸구나. 그때 유리나가 나왔다. 시우야, 숙제 먼저 해.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유리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숙제가 먼저야. 시우는 그림을 다시 가방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준영이 회식이라 집에 없었다. 식탁에는 유리나와 시우, 그리고 태준만 앉았다. 유리나가 밥을 내오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자기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태준은 밥을 더 적게 담았다. 반찬도 손대지 않았다. 유리나가 시우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야 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밥만 먹었다. 자기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설거지를 하려 했다. 유리나가 막았다.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태준은 물러나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유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설거지를 시작하며 그릇을 3개 부딪혔다. 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답답했다. 밤이 되었다. 태준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준영 부부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유리나의 목소리였다. 매일 집에 계시잖아요. 나갈 데도 없고. 준영이 낮게 대답했다. 아버지도 힘드실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리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힘들어요.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거 지겨워요. 밥 차릴 때마다 스트레스고, 청소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잊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짐이 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혜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하나. 눈물이 흘렀다. 70평생 자식 키우고 가정 지켰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집에서 짐이 되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태주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주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바닥을 닦을 때도 물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자기 존재를 최대한 지우려 애썼다. 아침 식사 시간에 유리나가 밥을 내놓았다. 태주는 밥을 아주 조금만 담았다. 국도 한 숟가락만 떴다. 준영이 출근하며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건강을 챙기려면 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오전에 태주는 산책을 나갔다. 집에 있으면 유리나가 불편해할 것 같았다. 공원을 걸으며 벤치에 앉았다.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배가 고팠다. 아침에 거의 먹지 못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연금은 아들에게 생활비로 주고 있었다. 자기가 쓸 돈은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유리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 계실 때는 그래도 나았는데 지금은 시아버지만 계시잖아. 매일 눈치 주는 것도 지치고. 태주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멈췄다. 유리나가 통화를 계속했다. 밥 해드리는 것도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언제 나가실지 모르겠어. 태주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갔다. 유리나가 통화를 끊으며 태준을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리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점심은 먹지 않았다. 배가 고팠지만 나갈 수 없었다. 유리나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다. 아니, 자기 얼굴을 보이기가 싫었다.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이는 이른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 갈 곳도 없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해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미안해.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저녁이 되었다. 태주는 방에서 나왔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다. 준영이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점심 안 드셨다던데.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했다. 준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밥 드세요. 태주는 식탁에 앉아 밥을 조금 담았다. 유리나가 반찬을 내오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또다시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밥을 빨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마. 밤이 깊었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언제 나가실지 모르겠어. 그 말이 계속 반복됐다. 태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혜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눈물이 또 흘렀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태주는 4시에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다. 산책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뭔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다. 동네를 걸으며 가게들을 보았다. 대부분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1시간쯤 걸었을까? 큰 길가에 식당이 보였다. 주차장이 넓은 식당이었다. 문 앞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다. 주차 안내 직원 모집, 나이 무관, 시급 10,000원. 태주는 그 광고를 한참 바라보았다. 나이 무관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유리나가 일어나기 전이었다. 태주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다시 그 식당에 가보리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고 태주는 밖으로 나갔다. 산책 나간다고 말했다. 유리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태주는 어제 본 식당으로 갔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업원이 물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주차 안내 일하러 왔습니다. 구인 광고를 봤는데요. 종업원이 안쪽을 가리켰다. 사장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식당 안쪽에 사장이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태주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 안내 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장이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차 안내하고 손님 맞이하는 일인데. 태주는 힘주어 대답했다.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이요. 시급은 10,000원.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태준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일자리를 구했다. 돈을 벌 수 있다. 몇 달만 모으면 작은 방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들 집에서 나갈 수 있다. 유리나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태주는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준영과 유리나가 알면 반대할 것 같았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식당에 도착했다. 사장이 주차장 조끼를 건넸다.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차 안내하시면 됩니다. 손님들 인사 잘하시고요. 태주는 조끼를 입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첫 출근이었다. 태주는 주차장 입구에 섰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차를 몰고 왔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손님들이 차에서 내리면 다시 인사했다. 맛있게 드세요. 처음에는 낯설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를 받아줬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태준에게 힘이 되었다. 오전 내내 차를 안내했다. 다리가 아팠다. 허리도 뻐근했다. 하지만 참았다. 이 일이 자기를 살릴 유일한 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이 밥을 내왔다. 여기서 드세요. 태주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다. 오후 2시가 되었다. 태주는 조끼를 벗으며 사장에게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다. 오늘 일당입니다. 8만 원. 태주는 봉투를 받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돈을 번 게 얼마만인가. 손에 쥔 돈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유리나가 거실에 있었다. 어디 가셨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산책 좀 하고 왔다. 유리나는 더 묻지 않았다. 태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봉투를 꺼내 돈을 세어봤다. 8만 원. 이틀이면 16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쯤 될 것이다. 석 달이면 700만 원. 그 정도면 보증금에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태주는 돈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다짐했다. 석 달만 참자.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주는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다. 매일 8시간씩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손님들의 인사가 힘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준에게는 큰 위로였다. 아들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한 주가 지났다. 태준은 집에서 더욱 조용해졌다. 새벽에 나갔다 오후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다. 유리나는 태준이 매일 산책 나간다고 생각했다. 준영도 아버지가 운동 삼아 걷는다고 여겼다. 아무도 태준이 일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태준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알면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2주가 지났다. 태준의 서랍에는 160만 원이 모였다. 돈이 쌓일수록 희망이 생겼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일하면 된다.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다. 유리나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태주는 그 생각으로 버텼다. 3주째가 되었다. 태주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다.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손님들도 태준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반갑습니다. 태준은 허리를 숙이며 웃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이곳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주차장이 거의 다 찼다.
태주는 분주하게 차를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에 자리 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고급차였다. 태주는 습관적으로 인사하며 차에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차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태주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창문 너머로 유리나가 보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리나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버님? 태주는 급히 모자를 눌렀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준영이 내렸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영이 다가왔다. 뒷좌석에서 유리나와 다른 부부가 내렸다. 사돈 내외였다. 유리나의 부모님이었다. 그들도 태준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초라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일하세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치 보기 싫어서라고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유리나가 준영의 팔을 잡았다. 여기서 말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봐요. 준영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일 끝나면 집으로 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들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켰다. 아들에게 들켰다. 며느리에게 들켰다. 사돈들에게까지 들켰다. 부끄러웠다. 일은 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오후 2시가 되었다. 태주는 조끼를 벗으며 사장에게 인사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이 일당을 건넸다. 태주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집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준영이 앉아 있었다. 유리나도 옆에 있었다. 사돈 내외는 이미 돌아간 모양이었다. 준영이 일어나며 말했다. 앉으세요, 아버지. 태주는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준영이 물었다.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태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3주쯤 됐다. 왜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시고요? 태주는 입을 열었다.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다. 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패를 끼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는 게 패예요? 태주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다. 유리나는 고개를 돌렸다. 준영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내 힘으로 살고 싶다. 눈치 보며 살기 싫다.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영이 아버지를 보았다. 눈치요? 누가 아버지한테 눈치를 줬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리나를 쳐다볼 수 없었다. 준영이 다시 물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 그냥 내가 느낀 거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가고 싶었다. 준영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매일 눈치를 봤다.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반찬 하나 집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방해가 될까봐 조심했다. 그게 가족이냐? 준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리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폐를 끼쳐서 이제 그만 나가마. 방 얻을 돈이 좀 모였다. 나가서 혼자 살겠다. 준영이 급히 일어났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날 밤 태주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다. 서랍에서 돈을 꺼냈다. 240만 원. 이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 태주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준영이 복도에 서 있었다. 아버지, 정말 가실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유리나의 목소리였다. 태주는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유리나가 말을 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다. 밤거리는 추웠다. 하지만 태주는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걸었다. 태주는 밤거리를 걸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그곳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다. 이 근처에 싸게 묵을 만한 곳 없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역 쪽으로 가시면 고시원 있어요. 태주는 역을 향해 걸었다. 30분쯤 걸었을까?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걸었다. 역 근처에 고시원 간판이 보였다. 그는 건물로 들어가 관리인을 만났다. 방 하나 얻고 싶습니다. 관리인이 물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시는 건가요? 네.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별도고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2달치 드리겠습니다. 방은 좁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창문도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만족했다. 여기는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 집을 나왔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밤이 깊어갔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낯선 소리들이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 눈물이 흘렀다. 혜수가 나 잘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이었다. 태주는 4시에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초췌했다. 하지만 나가야 했다. 일을 해야 했다.
먹고 살아야 했다. 그는 고시원을 나와 식당으로 향했다. 걸어서 1시간 거리였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다. 식당에 도착했다. 사장이 태준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제 아드님이 오셨던데요. 괜찮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태준은 조끼를 입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에 나가 차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차를 몰고 들어왔다. 태준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다. 일을 해야 했다. 그래야 살 수 있었다. 오전 내내 차를 안내했다. 다리가 더 아팠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다. 태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이 일이 자기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사장이 밥을 내왔다. 오늘은 국밥이었다. 태주는 숟가락을 들며 눈물이 났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그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했다. 오후 2시가 되었다. 태주는 조끼를 벗으며 사장에게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사장이 일당을 건넸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태주는 봉투를 받으며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식당을 나와 걷기 시작했다. 1시간을 걸어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다리도 허리도 어깨도 아팠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태주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내일도 버티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저녁이 되었다. 배가 고팠다. 태주는 편의점으로 갔다. 삼각김밥 2개와 물을 샀다. 3,000원이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김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배를 채워야 했다. 그는 물을 마시며 김밥을 삼켰다. 이게 저녁이었다. 밤이 되었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준영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왔다. 문자도 여러 개 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걱정됩니다. 태주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다시 돌아가면 또 눈치를 봐야 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도 같은 일과가 반복됐다. 새벽에 일어나 걸어서 식당으로 갔다. 주차장에서 8시간 일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걸어서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런 생활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태주는 거울을 보며 놀랐다. 얼굴이 더 야위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머리도 많이 휘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버티어야 했다. 그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밖으로 나갔다.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다. 평소보다 다리가 더 무거웠다.
걷다가 쉬었다가를 반복했다.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이 걸렸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찼다. 사장이 태준을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태준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은 힘들었다. 차를 안내하다가 어지러웠다. 잠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손님들이 보고 있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태주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한 대 한 대 차를 안내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사장이 밥을 가져왔다. 태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떴다. 사장이 물었다. 많이 힘드시죠? 좀 쉬시는 게 어때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사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태준을 보았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는 마세요. 오후가 되었다. 태준은 계속 일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2시가 되어 일을 마쳤다. 일당을 받고 식당을 나왔다. 걷기 시작했지만 걸음이 느렸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다. 움직일 힘이 없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갈 기력도 없었다. 그는 그대로 잠들었다. 깊은 잠이었다. 꿈속에서 해숙이 나타났다. 여보, 무리하지 마요. 당신 몸 챙겨요. 태주는 꿈속에서 울었다. 해수가, 나 너무 힘들어. 2주가 지났다. 태준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일을 쉴 수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고시원 월세를 내야 했다. 밥을 먹어야 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태준이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고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차에서 내리며 태준을 보았다. 할아버지,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으세요? 태준은 괜찮다고 웃었다.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준을 보다가 식당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점심시간이었다. 사장이 밥을 내오며 말했다. 어르신,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 갈 시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무리하지 마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병원 갈 돈도 없다. 검사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른다. 오후가 되었다. 차를 안내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다. 태주는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기둥을 붙잡았다. 숨을 크게 쉬었다. 진땀이 났다. 잠깐이었지만 무서웠다. 쓰러질 뻔했다. 그는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렸다. 아직 일을 끝낼 시간이 아니었다. 2시가 되어 일을 마쳤다. 태주는 조끼를 벗으며 사장에게 인사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사장이 태준의 팔을 잡았다. 어르신, 내일은 쉬세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태준은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태주는 식당을 나와 걷기 시작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중간에 3번이나 멈춰섰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걸어야 했다. 버스를 타려면 돈이 들었다. 그 돈도 아까웠다. 태주는 천천히 걸었다. 2시간이 걸려 고시원에 도착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태주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혼자 죽으면 어쩌나. 두려웠다. 밤이 되었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켰다. 준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었다. 문자도 계속 왔다. 아버지, 제발 연락 주세요. 어디 계신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태주는 문자를 읽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연락하면 돌아오라고 할 것이다. 돌아가면 또 눈치를 봐야 한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껐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태주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힘이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일하러 가야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다.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 쉬었다. 30분을 쉬고 다시 걸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다. 사장이 태준을 보며 놀랐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오늘은 쉬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오전만 하세요. 점심 먹고 일찍 들어가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다. 손님들이 차를 몰고 들어왔다. 태준은 차를 안내했지만 동작이 느렸다. 평소 같으면 빠르게 안내했을 텐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그래도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였다. 단골 손님이 차를 몰고 들어왔다. 태준을 자주 봤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태준을 보았다. 할아버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태준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태준에게 건넸다.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태준은 손사래를 쳤다.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태준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그냥 받으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손에 쥔 10,000원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낯선 사람의 작은 배려가 이렇게 마음을 울릴 줄 몰랐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사장이 밥을 내왔다. 오늘은 일찍 드시고 들어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태주는 밥을 먹었다. 오늘은 입맛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아까 그 손님의 따뜻한 말 때문이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에 조금 힘이 났다.
오후 1시에 일을 마쳤다. 사장이 일당을 주며 말했다. 내일은 꼭 쉬세요. 몸 추스르시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식당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오늘은 일찍 끝나서 시간이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태주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매일 힘들게 일하고, 좁은 방에서 혼자 잠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것. 이게 맞는 걸까? 그때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았다.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할머니가 태준을 보며 말을 걸었다. 날씨 좋네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혼자 사세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혼자 삽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 떠나고 10년 됐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외롭죠. 태주는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에도 외로움이 가득했다. 자기와 같은 눈빛이었다. 태준이 말했다. 외롭습니다. 매일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살아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 같았다. 태주는 조금 위로가 되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었다. 세상에는 자기처럼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태주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일어났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또 봐요. 태주는 고시원을 향해 걸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가벼웠다. 4주가 지났다. 태주는 여전히 매일 식당에서 일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익었다. 새벽에 일어나 걸어서 식당으로 가고 8시간 일하고 돌아와 쉬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나름 안정적이었다. 식당 단골 손님들이 태준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자한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어떤 손님은 과일을 사다 주기도 했다. 어떤 손님은 따뜻한 음료를 건네기도 했다. 태주는 그런 작은 배려들에 감사했다. 세상은 차갑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태주는 주차장 입구에 서서 차를 안내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10시쯤 되었을 때였다. 흰색 승합차가 들어왔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태준은 차를 안내했다. 이쪽 자리가 넓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먼저 뛰어내렸다. 엄마, 나 배고파. 아이가 식당 쪽으로 뛰어갔다. 태주는 웃으며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뒤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준호야, 천천히. 차 조심해. 하지만 아이는 신나서 계속 뛰었다. 그때였다. 주차장 안쪽에서 차 한 대가 후진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태주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이가 차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차는 계속 후진하고 있었다.
몇 초 안에 부딪힐 것 같았다. 태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위험해. 태준이 소리쳤다. 그리고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를 밀어냈다. 아이는 옆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차가 태준의 다리를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태준이 쓰러졌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아이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준호야. 차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사장도 식당에서 뛰어나왔다. 어르신. 태주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통증이 밀려왔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 아이 엄마가 태준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준은 힘없이 웃었다. 아이는 괜찮나요? 아이 엄마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태준을 들것에 옮겼다. 사장이 함께 구급차에 탔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통증이 너무 심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이 태준을 둘러쌌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희미하게 들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태준은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실이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에 깁스가 되어 있었다. 온몸이 아팠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태준은 고개를 돌렸다. 준영이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준영아. 태준이 작게 말했다. 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준영이 계속 말했다. 식당 사장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아버지가 사고 나셨다고. 달려왔어요. 정말 놀랐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문이 열리고 유리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버님. 유리나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리나가 울기 시작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준영이 말했다. 아버지, 수술하셔야 해요.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수술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태주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고마웠다. 며느리도 고마웠다. 자기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식당 사장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중년 부부가 있었다. 사장이 말했다. 어르신, 이분들이 인사드리고 싶어 하셔서요.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손자를 살려주셔서요. 태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손자요? 사장이 설명했다. 어르신이 구해주신 아이요. 제 손자입니다. 태주는 놀라서 사장을 보았다. 사장님 손자였습니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딸이 오늘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온 거였어요. 어르신 덕분에 준호가 무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의 딸이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준호 엄마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우리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태주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장이 태준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사정을 들었습니다. 아드님께 들었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르신 같은 분이 우리 식당에 계셔야 합니다. 지배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태주는 놀라서 사장을 보았다. 지배인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씨, 손님들을 대하는 진심, 그게 우리 식당에 필요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월급도 지금보다 3배 드리겠습니다. 숙소도 제공하겠습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사장이 계속 말했다. 어르신이 다 나으시면 저희 식당으로 오세요.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이 끝났다. 태주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3달 정도 재활하시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병실로 옮겨졌다. 준영과 유리나가 옆에 있었다. 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세요. 우리 집에서 요양하세요. 유리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제가 정성껏 모시겠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태주는 두 사람을 보았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고시원으로 갈 거다. 준영이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리 다치셨는데 어떻게 혼자 계세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사장님이 숙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다. 거기서 요양하겠다. 유리나가 태준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제발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님께 너무 못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유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주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준영이 물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존중받으며 사는 거다.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태주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다. 하지만 점차 나아졌다. 물리치료사가 격려했다.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하시면 빨리 회복하실 거예요. 준영은 매일 병원에 왔다. 유리나도 자주 왔다. 시우도 할아버지를 보러 왔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시우가 그림을 그려왔다. 태준과 시우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태준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빨리 나아서 너랑 놀아줄게. 일주일이 지났다. 식당 사장이 병문안을 왔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태주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다행입니다. 어르신이 빨리 나으셔서 식당에 오셔야 해요. 손님들이 어르신 찾아요. 사장이 봉투를 하나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치료비 보태 쓰시라고요. 태주는 손사래를 쳤다. 안 됩니다. 이미 많은 신세를 졌는데요. 사장이 태준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어르신이 우리 손자 살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태주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은혜는 무슨요? 어르신이 빨리 나으셔서 식당에 오시는 게 은혜 갚는 겁니다. 손님들 맞이하는 어르신 미소가 필요해요. 2주가 지났다. 태주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더니 회복이 빨랐다. 의사가 말했다. 회복 속도가 빠르시네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데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다. 준영이 아버지를 데리러 왔다. 아버지, 정말 집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곳으로 갈 거다. 준영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자주 연락 주세요. 걱정되니까요.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내 마음 잘 알겠다. 준영이 차를 몰고 식당으로 갔다. 사장이 나와서 태준을 맞이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숙소 준비해뒀습니다. 숙소는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이 있었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태주는 감격했다. 이런 곳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은 우리 가족 은인이시잖아요. 태주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다. 고시원의 좁고 어두운 방과는 달랐다. 태주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준영이 짐을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여기 놓을게요. 준영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좋네요. 아버지 잘 지내실 것 같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거다. 준영이 떠나기 전에 말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자주 놀러 올게요.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시우도 데리고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영이 떠나고 태주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태주는 해숙을 떠올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문을 열자 사장의 딸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 저녁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녀가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건넸다.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었다. 태주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저녁을 먹으며 태주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가장 힘들 때 희망이 찾아온다. 가장 외로울 때 따뜻함을 만난다. 자기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밤이 되었다.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내일부터 재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 한 달쯤 지나면 식당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태주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가 말했다.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태준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한번 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태준은 당황했다. 방송국이요? 무슨 인터뷰요? PD가 설명했다. 태준 씨가 아이를 구한 이야기요. 식당 사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제보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태주는 난처했다. 자기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다고? 그는 사양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방송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PD가 말했다. 태준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필요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태주는 어리둥절했다. 방송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방송에 나가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거의 일들도 알려질까?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던 일도?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어젯밤 방송국 PD의 전화가 계속 생각났다. 인터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됐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이었다. 어르신, 아침 드셨어요? 같이 식사하시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사장의 집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식사를 하며 사장이 물었다. 어르신, 방송국에서 연락 왔다던데요. 인터뷰 하신다고요? 태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고민 중입니다.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갈 만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줄 겁니다. 해보시는 게 어때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사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자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이 환하게 웃었다. 잘 결정하셨어요. 며칠이 지났다. 태주는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다.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30m도 힘들었다. 하지만 점점 거리가 늘어났다. 일주일 후에는 100m를 걸을 수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칭찬했다.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계세요.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2주가 지났다. 태주는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조금 절뚝거리긴 했지만 괜찮았다. 의사가 말했다. 놀라운 회복입니다.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태주는 기뻤다. 드디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장이 태준을 식당으로 불렀다. 어르신, 이제 시작해 볼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사장이 정장 한 벌을 건넸다. 지배인님 오십니다. 입어보세요. 태주는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제 우리 식당 지배인님이십니다. 첫 출근 날이었다. 태주는 아침 일찍 식당에 나왔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잘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다.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사장이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태준 지배인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태준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준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미소는 진심이었다. 첫 손님은 중년 부부였다. 태준이 자리로 안내했다. 이쪽 자리가 편하실 겁니다. 창가 쪽이라 전망도 좋고요. 부부가 고맙다고 인사했다. 태준은 메뉴판을 건네며 웃었다. 천천히 고르세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태준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손님들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았다.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봤다. 손님들은 태준의 친절에 감동했다. 지배인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다. 태준이 주차장에서 일할 때 자주 보던 분이었다. 그 손님이 태준을 보고 놀랐다. 어머, 할아버지, 지배인이 되셨어요?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손님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정말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고생하시는 거 봤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다니. 태준은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 보러요. 저녁이 되었다. 태준은 하루 일을 마치며 사장에게 보고했다. 오늘 손님 120팀 오셨습니다. 불편사항은 없었고요.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어르신을 모시길 잘했어요.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태준은 숙소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준은 식당에서 인기 있는 지배인이 되었다. 손님들이 태준을 찾았다. 지배인님 계세요?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태준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방송국 PD가 식당을 찾아왔다. 태준 씨, 안녕하세요. 인터뷰 일정 잡으러 왔습니다. 태준은 PD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PD가 설명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촬영하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습도 담고요.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PD가 웃으며 말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태준은 긴장됐다. 방송 촬영이라니.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다음 날 준영이 식당을 찾아왔다. 유리나와 시우도 함께였다. 아버지, 시우가 뛰어와 태준을 안았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태준은 손자를 안으며 웃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단다. 준영이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일도 잘하고 계시고요. 태준은 아들을 자리로 안내했다. 앉아라. 밥 먹고 가거라. 유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지배인님 정장 잘 어울리세요. 식사를 하며 태준이 말했다. 다음 주에 방송 촬영한다. 준영이 놀라며 물었다. 방송이요? 어떤 방송인데요? 태준이 설명했다. 아이 구한 이야기 때문에 인터뷰하러 온대. 준영이 기뻐했다. 와, 대단하세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유리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해요. 태주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별거 아닌데 뭘. 그냥 당연한 일한 건데. 시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 나와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태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할아버지 나온다. 시우가 신나했다. 우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영 가족이 일어섰다. 준영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방송 잘하세요. 저희도 꼭 볼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너희가 와줘서 힘이 난다. 촬영 전날이었다. 태주는 숙소에서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중얼거리며 연습했다. 촬영 당일 아침이었다. 방송국 스태프들이 식당에 도착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설치했다. 태주는 긴장되어 손에 땀이 났다. 사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어르신, 편하게 하세요. 어르신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촬영이 시작되었다. 먼저 태준이 일하는 모습을 찍었다. 손님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장면. 메뉴를 설명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태준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잊으려 애썼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PD가 부드럽게 물었다. 태준 씨, 아이를 구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이가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PD가 다시 물었다. 그 전에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를 잃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고요. 혼자서도 살아보려 애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PD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나요? 태주는 눈을 감았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PD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지금은 어떠세요?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기서 일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손님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대해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PD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태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짐이 된다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촬영이 끝났다. PD가 태준의 손을 잡았다. 정말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릴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2주가 지났다. 방송날이 다가왔다. 사장이 태준에게 말했다. 어르신, 오늘 방송 나오시잖아요. 저녁에 같이 봐요. 태준은 떨렸다. 어떻게 나왔을까? 잘 나왔을까? 걱정이 됐다. 저녁 8시가 되었다. 사장의 집에 직원들이 모였다. 준영 가족도 왔다. 모두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화면에 태준이 나왔다. 정장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시우가 소리쳤다. 할아버지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다. 태준이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모습, 눈치 보며 살았던 이야기, 혼자 일하며 버텼던 이야기, 아이를 구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행복. 화면을 보던 유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태준은 화면을 보며 쑥스러웠다. 자기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어색했다. 프로그램이 끝났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정말 좋았어요. 직원들이 칭찬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식당 문을 열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태준은 놀랐다. 평소보다 2배는 많았다. 한 손님이 말했다. 어제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꼭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태준을 보러 왔다. 지배인님 만나고 싶어요. 사인해 주세요. 태준은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식당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다.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다. 사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어르신 덕분에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준은 손사래를 쳤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어느 날 오후였다. 한 노신사가 식당을 찾아왔다. 7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는 태준을 보며 말했다. 방송 보고 왔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였거든요.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어요. 태준 씨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태준은 노신사를 자리로 안내했다. 같이 앉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노신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다. 태준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자기 경험을 나눴다. 희망을 전했다. 그것이 태준에게는 또 다른 보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태준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걸음걸이도 당당했다. 사장이 말했다. 어르신,
정말 달라지셨어요. 눈빛부터 다르세요. 태주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맞다. 자기는 달라졌다. 더 이상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어느 주말이었다. 준영 가족이 식당을 찾아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유리나의 부모님도 함께였다. 태준이 놀라며 물었다. 사돈 어른들까지 다 오셨네요. 유리나의 아버지가 태준에게 인사했다. 태준 씨,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유리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딸한테도 많이 얘기했고요. 유리나가 태준 앞에 섰다. 아버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태주는 며느리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준영도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가족으로요. 시우가 태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집 가요. 같이 살아요. 태준은 손자를 보며 눈물이 났다. 가슴이 먹먹했다. 태준은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 돌아가라는 말. 한때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맙다. 너희 마음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 준영이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 왜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다. 너희를 용서 못해서가 아니야.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다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서는 삶을 살고 싶다. 유리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은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태주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알아. 내 마음 이제 알아. 하지만 나는 여기서 행복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좋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태준 씨 가족분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이 계속 말했다. 어르신은 여기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매일 밝게 웃으시고요. 일에서 보람을 느끼세요. 그걸 빼앗지 마세요. 준영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빛나고 있었다. 준영은 천천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떨어져 살아도 가족은 가족이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유리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주 올게요. 아버님 뵈러요. 시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언제 봐요? 태주는 손자를 안아 올렸다. 주말마다 보자.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시우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식사가 끝나고 준영 가족이 일어섰다. 준영이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태주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고맙다.
내가 이해해줘서. 유리나도 태준을 안았다. 아버님 사랑해요. 태준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유리나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나고 태준은 창밖을 보았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사장이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정말 멋진 결정이었어요.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며칠 후였다.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보며 말했다. 혹시 지배인님이신가요? 방송 보고 왔어요. 태준은 반갑게 맞이했다. 네. 어서 오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세요. 저희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주는 여성을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함께 사는 가족으로 대하세요.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밥 먹을 때 먼저 권하세요. 의견을 물어보세요. 필요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어요. 태주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여성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상담이 많았다. 태주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자기 경험을 나눴다. 조언을 했다. 그것이 또 다른 일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사장이 태준을 불렀다.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어르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무료 식사를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께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태주는 감동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첫 모임 날이 왔다. 20명의 어르신들이 식당에 모였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다. 태주는 어르신들을 맞이하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되었다.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자기도 저랬었다. 눈치 보며 밥 한 숟가락 뜨던 시절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이야기 시간이 되었다. 태주는 자기 경험을 나눴다.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저도 매일 눈치 봐요. 며느리 얼굴 보기가 무서워요. 태주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역할이 있어요. 모임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인사하며 떠났다. 모두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자기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갔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 달에 한 번 어르신 모임을 진행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준영 가족이 식당을 찾아왔다. 요즘은 매주 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시우가 뛰어와 안겼다. 태주는 손자를 안으며 웃었다. 우리 시우, 학교는 재미있니? 시우가 신나게 대답했다. 네,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준영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태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내 길인 것 같다. 유리나가 말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도 배웠어요. 서로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식사를 하며 준영이 물었다. 아버지, 다음 달 어머니 기일인데요.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해숙이한테 가야지. 준영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도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시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집 놀러 와요. 새로 꾸민 방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주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다음 주말에 갈게. 시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들이 떠나고 태주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묘하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문을 닫았다. 사장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어르신이 오시고 식당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매출도 올랐고, 단골 손님도 늘었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잖아요. 그날 밤 태주는 숙소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해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눈을 감으니 해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고마워. 항상 함께 있어줘서.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주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은 밝았다. 주름이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태주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예전의 외로움을 달래던 그 벤치였다. 지금은 달랐다. 외롭지 않았다. 태주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보았다.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예전에 만났던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태준을 알아보고 웃었다. 아, 그때 그분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태준은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말했다. 당신 방송 보고 용기 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치는 거요. 즐거워요. 태주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근황을 전했다. 격려를 주고받았다. 태주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일하러 가봐야겠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식당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이 인사했다. 지배인님, 안녕하세요. 태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내봅시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주는 문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목소리는 따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가득 찼다. 분주했지만 태주는 행복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다.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봤다.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드렸다. 손님들은 태준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한 중년 여성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며 말했다. 지배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주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성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녁이 되었다. 태주는 하루 일을 마치며 생각했다. 이게 자기가 원하던 삶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혜수가, 나 정말 행복해. 당신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자.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휴대전화를 켰더니 준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태주는 문자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한다. 다음 주말에 보자.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든 일을 겪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태주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손님들을 맞이하며 보람을 느꼈다.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 두렵지 않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일기를 쓰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태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꿈이었다. 해숙과 함께 걷는 꿈. 그녀가 말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태주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오늘도 식당으로 갈 것이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따뜻한 미소로 세상을 대할 것이다. 그렇게 태준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태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태준 같은 어르신이 계신가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